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매수가는 32,500원에 보유 비중 20%에 들고 계십니다.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리오프닝주도 쭉쭉 올라가나 싶었는데 주가는 점점 더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 앞에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렇게 실적을 딱 보면 1분기 실적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나오는 걸로 뭐 시장에서 예측을 좀 했지만 그거보다 한 10%가 좀 더 나왔어요. 7,800억대. 전 세계에서 지금 흑자나는 항공사가 과연 있나 하면 대한항공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지금 뭐 전 세계 1등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여객이 없이 항공 물류, 그러니까 이가 없이 그냥 잇몸으로 그 정도 성과를 좀 냈기 때문에 앞으로 여객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뭐 PCR 검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까지 좋아지게 되면 올해 이게 얼마나 날까 좀 궁금해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조금 뭐 계속 걸리죠. 자꾸 나가려면 뭐 전쟁 나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걸리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될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목표가를 좀 많이 높게 좀 보셔서 가봐도 지금 답답하지만 결국은 실적을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뭐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한 4만 원, 5만 원 올라오면 그때 한번 좀 팔까 말까 좀 걱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만 싶네요. 더 견뎌보자. 예. 지금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한 36,000원, 7,000원까지 올려 잡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뭐 36,000원, 뭐 39,000원 조금씩 올리더라고요. 네. 걔네들도 이게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을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번 적이 없었거든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대표님께서도 좋게 보시나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특성 알아요? 뭘까요? 증권사 보고서 잘 쓴 사람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장사 잘하는 사람. 만석군이 돈 많이 벌어요. 만석군들은 네. 지금 뭐 딱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죠. 이 터지면 대박이다. 이번에 그 5월 5일 날 제가 네. 파주 해울인가? 해울이 맞죠? 거기 헤일이. 헤일이. 해오리? 헤일이 저 거기 갔다가 네. 입구에 차 끌고 가가지고 아무 데도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내렸다가는 앞서다 가겠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냥 출구로 발이 나오는데 땀이 나더라고. 운전하는 사람이 사람 부딪힐까 봐.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되게 뭐 합리적이라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코로나 이거 PCR 검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자 하고 있다가 다 풀려버리면 물대예요. 물대처럼 팍 몰릴 겁니다. 공항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 일부 증권사에서 뭐 2분기는 어쩌다. 근데 지금 맞은 적이 없잖아요. 실적. 계속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대한항공. 화물 운송에서 여객 운송으로 지금 이것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웃돈을 줘서라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여기서 바카오 랭커가 도와줘야 돼요. 저 가고 싶거든요. 가고 싶죠. 네. 진짜 가고 싶죠. 진짜 가고 싶어요. 사람 많아도 가고 싶죠. 많아도 가야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뭐 합리적이지 않아. 못 참아 2년 동안 눌려 있는데 기다려 보시고. 네. 뭐 증권사에서 36,000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또 39,000원, 4만 원 이렇게 목표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본인이 사람 진짜 미어 터진다라는 뉴스 막 터졌을 때 그때 팔아도 돼요. 지금은 주식은 불확실할 때 베팅해서 거봐 내 계산이 맞았잖아. 나는 역시 만석군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파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불확실할 때 조금만 더 견디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이고요. 매수가는 82,000원,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야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건지 손실폭을 조금은 줄였는데 더 들고 가도 되는지 확신이 없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코롱인더가 보니까 사업 구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뭐 산업자재하고 화학, 뭐 필름, 전자재료. 근데 패션이 있더라고요. 뭐 요즘에 이제 패션 쪽이 이제 골프 쪽
쪽에서 굉장히 좀 선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쪽 이게 효성 TNC랑 좀 비슷하거든요. 예, 효성 TNC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선방을 했던 게 이게 패션 부분이 선방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젊은 이들이 이제 뭐이 코롱인도에서 런칭한 뭐 왁이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좀 그 화학 쪽이 좀, 그러니까 지금 뭐 레깅스나 이런 것들 뭐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다 뭐 그거만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 뭐 그 뭐라고 하나요? 스판덱스? 예, 스판 쪽 그런 쪽은 좀 안 좋은데 그거를 이제 다른 쪽에서 메꿔 가면서 영업이익 그 감소폭이 굉장히 좀 선방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 또 3분기에는 이게 또 코롱인더, 그러니까 또 CPI 필름을 합니다. 이게 또 폴더블 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중국 애들이 폴더블 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악했다가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갤럭시 폴드 3 정도까지 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근데 중국 쪽의 CPI 필름을 코롱인더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실적이 그렇게 뭐 그게 많이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3분기에는 굉장히 이제 폴더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테마성으로 이제 모멘텀이 네. 붙으면서 주가는 좀 회복될 것 같아요.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럼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 뭐 8만 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 정도. 그래도 8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 예. 근처까지는 올 것이다. 근처까지 올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요? 아니요, 저렇게 다르시나요? 그렇게 안 보여요. 너무 단호한데? 첫 번째는 받는 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레깅스 우리 김준 대표님 옛날부터 레깅스 매니아였는데 네. 좋다고 손창현 팀장이랑 패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레깅스 오래 안 가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네. 벌써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레깅스 인기. 느끼죠? 그래서 조금 예. 이제는 와이드한 걸 더 많이 입긴 하죠. 예. 이 패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시 미관 파괴자들 몰라요. 저처럼 좀 패션을 아는 사람은 네. 이게 오래 안 간다. 지금 이제 공장은 증설시켜 놓고 다 그러다 보니까 스판덱스 원료 이거 원재료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려감을 자동 신차 판매량이 이제 타이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그쪽 실적을 많이 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부정적이지만 않고 그런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패션 사업도 나쁘지 않죠. 지포스, 왁스, 홈마. 좀 전에 왁스만 얘기하잖아요. 네. 저 다 알거든요. 이 회사 브랜드. 이게 패션 패션 피플이냐? 패션 피플들을 알거든. 지포스, 홈마, 왁스 벌써 툭 치면 다 나오잖아요. 레깅스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요. 그렇게 또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까지 봐야 되냐? 77,000원 정도의 매물이 많아요. 77,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일단 77,000원 어느 정도 오시게 되면 76,500원 정도? 요 정도부터 계속 물량 줄이면서 최종 목표가 77,000원 이상에서는 다 정리한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물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알겠습니다. 일단 7만 원대 그리고 8만 원대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이고요. 매수가는 17만 5천 원에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25만 원 가까이도 치솟았던 주가가 현재는 10만 원 선까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손절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카카오 좀 답답하네요, 이게. 네. 예. 근데 이게 희망이 굉장히 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지금 뭐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이제 더 난 건데, 그리고 이게 뭐 상장가가 이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맞아요. 상장할 때 뭐 그 정도였던 네. 것 같고, 이게 근데도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뭐 12조, 13조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돈을 버냐? 아직도 못 벌어요. 근데 좀 벌겠죠, 이제.
한 2025년 되면 한 2천억, 3천억 정도는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되면. 그러면 이게 싸냐 비싸냐? 그래도 비싸요 또. 한 2030년 되면 너무 멀잖아요. 2030년. 한 5천억 정도 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가치죠. 근데 이거를 지금 벌써 여기서는 이게 당분간 좀 반등이 그냥 전 국민이 다 카카오페이를 써야 되는데 네이버페이도 있고 무슨 페이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고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한 먹고 들어가요.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절대적 지배자가 되기는 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등폭을 본전 생각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술적 반등 여기서 한 20% 30% 정도 나오는 구간을 좀 목표로 좀 봤으면 좋겠네요. 기술적 반등할 때 좀 비중을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도대체 왜 이거 상장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그것도 굉장히 그래요. 많아요.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는 네. 카카오라고 하면 좀 들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카카오페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부채를 끌어다가 쓰는 기업 아니냐. 성장주들은 이런 논리가 또 붙는 거고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그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라고 하면 그냥 어차피 뭐 모든 길은 카카오로 통합니다. 가져가십시다 이렇게 할 텐데 네. 이 카카오페이는 좀 어렵네요. 저도 너무 손실이셔가지고 지금 거의 반토막인데 일단은 반등 참 이 팔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량도 많으시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반등식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전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HMM요. 네, HM. 22,700원에 55% 비중될 겁니다. 네, HMM 22,700원에 55% 정도 들고 계십니다. 꽤 많은 비중을 싣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나요? 이게 HMM이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항만에 이제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5조 정도 이상 투자해가지고 올라가길래 저도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있는 현대장선에서 그래서 네. 1년 정도 계속 지켜보다가 그때도 조금 하다가 수익 나고 나와버렸거든요. 네. 다시 이번에 이제 1월 말쯤인가 다시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매수 시점을 잘 예.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예. 궁금하실까요? 지금 공매도에 지금 계속 이 발이 자꾸 묶였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반등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알고 싶은 게 이제 중국 쪽 상하이 동세가 풀리면 좀 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전문가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수익 중에 계세요. 이 힘든 시장에서 좀 어디까지 주가를 목표가로 잡으면 좋을까요? HMM 원래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있었고 올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실적이 많이 꺾일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상황이고 아무리 피크아웃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그래도 좀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겠죠. 2021년 정점을 해서 조금씩 줄긴 하겠지만 한 뭐 2, 3년 그래도 뭐 연간 10%씩 준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좀 워낙 싸요. 워낙 싸고 이제 주인만 산업은행에서 주인만 다른 주인을 제대로 만난다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지금 좀 더, 아직도 싸다.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지금 22,700원요? 네. 타짜신데요, 타짜. 그러게. 저점에서 정확하게 잡으셨어요. 와, 주식 정말 잘하세요. 자, 한번 나중에 기법 좀 전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원이에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올해 10조 원 정도까지도 영업이익 찍을 것 같아요. 너무 싸죠? 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연속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평가 국면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한번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었는데 한번 파셔가지고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시다가 요 정도 구간이면 되겠다 하셔가지고 딱 매수하셨는데 그게 딱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좋으신 거죠. 지금 본인도 전화를 주신 이유가 공매도도 많고 더 갈 수 있을까? 최근에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달리 생각하자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았으니까 절반 정도만 줄여가지고 이제 사람 나르는 거, 뭐 물건 나르는 거 말고 사람 나르는 걸로 좀 가자고요. 항공주로 조금만 이동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좋잖아요. 대한항공도 대표적인 종목이고 H&M도 해운 대표적인 종목이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H&M의 어차피 수익이니까 물량 일부라도 줄여가지고 한 3분의 1이라도 줄여가지고 대한항공 쪽이랑 같이 가져와 보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분산시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네. 괜찮나요? 네, 김직 좋아요. 대표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면 맞다. 비중이 큰 만큼 절반 정도는 대한항공도 좀 들고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삼성전자를 좀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74,500원인가 그렇고요. 네. 비중은 한 80% 정도 됩니다. 비중이 높으시네요. 74,500원에 80% 들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많이 내려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 원래 이게 저게 좀 더 비싸게 샀는데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 자꾸 내려가길래 그냥 초과 매수를 쭉쭉 하다 보니 그냥 한 80%가 돼가지고 네. 이게 뭔가 내려왔지 싶은데도 자꾸 더 내려가니까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삼성전자가 이제는 안 내려가겠지 하는데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먼저 하세요. 왜? 답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지금 20%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여기다가 한번 좀 거셨으면 좋겠어요. 올인을 해보자. 삼성전자에다가 거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뭐 지금 2분기에도 나쁠 게 없어요. 지금 나쁠 게 없고 환율도 오히려 우호적이고 지금 중국에서 인프라를 굉장히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도로는 다 깔렸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깔 수 있는 게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깔릴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그 수요 뭘로 깔겠어요? 그 반도체 뭐 중국 걸로 할 거예요? 만들지도 못하는 거? 중국 걸로 할 것도 아니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걸로 할 거라고요. SSD든 뭐든 D램이든. 그러면 이쪽 그 D램과 낸드 그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지금 엄청날 겁니다. 그럼 요거만 해도 아마 D램 낸드에서 뭐 하반기에 거기서만 10조 나올 것 같습니다. 10조. 와. 그러면 이걸 굳이 팔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냥 다 넣고 그냥 좀 잊으세요. 뭐 주식 그냥 그러다 보면 뭐 연말쯤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환율도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 들고 가 본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남 얘기 듣지 마시고. 남 얘기 들지 말고 소신껏 들고 가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올인으로 들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그냥 80% 들고 유지하시면 되죠. 뭘 더 담으라고. 남겨서 뭐 살 거예요? 뭐 아껴서 딸고 사면 되죠. 너무 물타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냥 그대로 유지. 근데 이제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아니면 이 회사가 성장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삼성이 없다 보니까 빠진 거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중국의 봉쇄령.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 쪽으로 찍히는 거니까 중국이 봉쇄해버리게 되면 경기 사이클이 막힐 수가 있고, 뭐 플랫폼 기업도, 중국 기업도 플랫폼 기업들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봉쇄령 그게 오래 가겠어요. 뭐 아시안 게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중국이 영원히 문 닫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오미크론 겪어봤습니다. 지금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완화 쪽으로 이제 추세가 바뀔 거고, 인민 달래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우려감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려감이기 때문에 올릴 만한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의 훼손 가능성. 그리고 근데 이건 해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이 안 맞는다? 그래서 멀티플을 확대해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TSMC는 잃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나노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꾀하는 거고, 삼성은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뭐 어때요? 문 닫고 와서 3나노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삼성이 이쪽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있거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삼성이 3나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면 멀티플의 확대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보릿고개처럼 어려울 겁니다. 답답하고. 주식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 가장 어려운 종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잖아요. 우량주이지만 어려워요, 매매하기가. 이런 것들은 매매로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이팅 해주시고 그냥 그 기준 물량 유지해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매수가를 넘어서 수익까지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좀 편안한, 어차피 자율주행 시대, 네. 또 메타버스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아유, 엄청난 또 시대가 오기 때문에 주식 길게 하는 거예요. 오렌 버핏 이번에 애플 주가 더 안 빠져가지고 속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마인드. 삼성전자잖아요. 좀 그런 마인드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학개미 화이팅! 배당도 많이 줄 거예요. 네? 배당도 많이. 줄 배당도 겁니다. 많이 준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세트레가이 네, 세트랙 아이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42,396원에 25% 가지고 있습니다. 아, 42,396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요, 이게 40%였는데 네. 추가 매수했죠. 추가 매수. 왜냐하면 이게 가지고 있은 지 오래돼요. 아,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작년 11월 달에 아니고 좀 더 될걸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네. 37,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떨어져갖고 원래는 단가가 45,800원이었는데 거기서 더 실어가지고 40%를 실어가지고 이번에 52,000원에 15% 팔고 네. 25%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6월 15일인가 네. 뭐 그날 이제 누리호 이제 발사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 전에 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고견을 한번 듣고자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목표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이렇게 평단 조절을 하셔가지고 네. 수익이 나시긴 하셨어요. 언제쯤 좀 팔아야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도 참 매매 엄청 잘하시네요. 네. 그죠? 그럼 잘 잡으신 본인 것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6월 15일 그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고 본인 생각하신 대로 어머니 생각하신 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은 노출이 됐고 하나가 인수도 이미 끝내놨어요. 예, 하나 걔도 이제 장기적인 전망은 좋죠. 근데 뭐 지금 매매 스타일이 그러신 분도 아닌 것 같고 6월 15일 전에 좀 걔도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잘 버티면서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예,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계속 좀 5%씩 줄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신껏
예. 네,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요? 근데 53,000원 이상 오게 되면 물량 줄여 나가고요. 53,000원. 네. 그리고 6월 15일이라고 했으니까 6월 첫째 주 정도 되게 되면 물량 다 정리 들어가세요. 분할로.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근데 뉴스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뉴스로 확인하지 말고 소신껏 진행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휴림 로봇 네, 휴림 로봇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5%고 네, 4,020원. 4,020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 로봇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잘못 샀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로봇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별 정보가 없어서 답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 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예, 로봇도 네. 좀 다른 거를 하셔야지. 그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멘텀 그 로봇 이제 LG나 삼성이 요즘에 로봇에 굉장히 관심 있거든요. 예. 신사업으로. 근데 휴림 로봇이 거기에 이제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냐? 절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잘못 물리게 되면 진짜 10년 물릴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예.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니 로봇 실제로 이제 로봇 실적 담보되면서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예, 로봇. 휴림 로봇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고 좀 빨리 좀 청산하고 다른 거 아세요? 다른 거. 예, 다른 거. 과감하게 손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빨리 나와요. 네, 대표님께서는요? 손절하기도 어려운 종목인데 이거 종목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걸 지금 들어가셨고 네. 급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제 주변에도 뭐 이런 거 뭐 없어요. 답답하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절대 제가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나올 수 있게끔 종목에 대한 뭐 이상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짧게 보셔라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